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제 장중에 보면은 저가가 5,300만 원까지 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하락 동안 이틀 동안 동시에 발생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간에 당장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봤던 대로 보면은 과거 흐름대로 보면요, 이렇게 고점에서 뭔가 이제 하락되고 거래가 좀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들을 봤을 때 조정 기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짧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중에 이런 조정은 좀 눌림세가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때 요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조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참고 사항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가를 한번 볼게요. 종가는 이제 5,550만 원에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5,800만 원 이탈한 후에 5,200만 원 근처는 좀 간 듯하지만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와줬고요. 이제 단기 상황으로 좀 봐야 하는데 제가 중간폭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최종 손절값을 언급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 시장이 이틀 동안 하방이 강했기 때문에 원래 가격대가 그냥 5,500만 원 손절로 중간값을 하나 더 설정할 수도 있었지만 요 자리는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서 5,200만 원에 대한 역시 붕괴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시장 체크를 좀 하면서 관망을 일단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고요. 기사에 보니까 뭐 그냥 가짜다, 요 하락된 거 가짜 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 가짜 딥이라고 쳐요. 얘네가 얘기한 가짜 요 딥이라는 게 하락의 폭이 이렇게 깊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프로스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틀 동안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8%가 하락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 어떻게 하락이 됐을까요? 대부분 다시 10% 이상이 하락이 됐겠죠. 그래서 일주일치의 어떤 흐름, 일주일치의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하락이 이틀 만에 나온 건데, 이거 가짜 딥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가짜 딥이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게 다시 상승세로 이어지려면 6천만 원이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또 5,800만 원 회복이 돼야 되고 6천만 원 넘어가는 거 봐야 다시 상승세로 보이는데, 뭐 이번 연말 뭐 내년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 뭐 1억 넘어간다, 그거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동시 상승이 될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부터 10배 이상 갈 수 있는 또 흐름도 있다. 가는 건 좋아요.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쵸? 그래서 요 하락이 딥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고 단기간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데 기사에 이렇게 나왔네, 그럼 좀 좋겠구나 하고 100% 신뢰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참고사항으로만 좀 듣고요. 팩트는 그거예요. 팩트는 이게 가짜 딥이든 진짜 딥이든 뭐 그걸 떠나서, 팩트는 단기 지지선이 붕괴됐다라는 거는 차트상에서 팩트입니다. 몇 프로가 빠졌든 하락의 폭이 깊든 짧든 거기 일단 난 팩트로 봐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390만 원에 대한 붕괴를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뭐 38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의 폭이 지금 불안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불안한 포지션은 아닌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4,400만 원이 440만 원이 붕괴되면서 거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위에서 출렁거렸을 때 거래가 나왔잖아요.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분봉 가서 굉장히 큰 금액이 빠져나왔어요. 그것도 메이저에서.
그러면 메이저에서 단기간으로 요 거대 어쨌든 물량이 크게 쏟아졌는데 다시 상승으로 바로 갈 거다. 전혀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제는 아예 그냥 390만이 와서 신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440만원이 회복돼서 거기 가서 신규 매수를 하든지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정쩡한 자리입니다. 어정쩡한 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390만원이 깨져버리면은 350만원까지 1차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 350만원이 최종적으로 깨졌을 경우에는 300만원 붕괴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장에서 보면 개별 코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하락됐을 때 외부적인 효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 밀렸다. 근데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은 애들은 조금 체크해서 반등 때 빠져나오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리퍼리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늘 반등이 잘 나왔죠. 9월 7일 날 18%가 빠졌어요. 비트코인 8% 빠졌는데 이게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소폭으로 나왔죠. 최근에 나온 거에. 이런 애들은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공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추가 하락이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분봉으로 보면요. 급락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하락도 그래서 뭐 단타나 뭐 이런 건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축소된 애들은 재공략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메인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엠볼도 마찬가지. 엠볼 밀리기는 얘도 17% 가까이 밀리긴 했지만 거래는 코딱지만 해요. 자, 요런 애들은 뭐다? 외부적인 쇼크로 인해서 떨어졌을 뿐 엠볼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다.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엠볼 지금 올라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등 시에 현금화 비중 축소는 해야 되겠죠. 그쵸? 일단은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는 메이저급은 깨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급은 깨진 걸로 보고 있어요. 자, 캐리도 마찬가지고요. 캐리도 반등이 15.1까지 갔네요. 그럼 15원에서 14.9면은 충분히 털고 나갈 수 있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자리에서 마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하락으로 인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코인이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지금에서의 어떤 반등 자체를 그냥 다시 올라오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비중 축소나 현금화를 해서 혹은 익절이든 해서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뭐 보시면 어제 뭐 IOST가 굉장히 강세가 나왔어요. IOST. 자, IOST도 보면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9월 7일 날 얘도 하락이 돼서 거래는 약간 나왔네요. 그쵸?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평소 거래량의 최근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나왔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60원이 몸통으로 깨지지 않았죠. 팩트는 사실 70원이 몸통으로 깨졌을 때 던져야 될 자리는 거예요. 70원이. 근데 어제 다시 좀 강세가 나오면서 46% 올라갔는데 IOST도 시총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뭐 괜찮고 안 괜찮고가 아니고 월봉상 봤을 때 이번 달 상장 후 몸통으로 처음 올라가고 있어요. 몸통으로는 윗꼬리는 120원까지 갔는데 몸통으로는 처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고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105원이 주봉상 돌파됐을 때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105원 근처 갔을 때는 조금 털고 나와야 돼요. 왜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 7월 20일부터 올랐어요. 7월 19일부터 몇 주째 올라갔어요? 지금 2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2달째. 이렇게 계속 양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팅이 IOST의 마지막 슈팅일 수 있고 이번 주에 가능하면 좀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일부만 놓고 본다든지 그렇게 아예 정리를 하신다든지 해서 현금화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미 매물대가 많이 두터워졌어요. 이미 두터워졌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초창기에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밑에서는 매물대 소화 상승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고, 위에서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지지선 붕괴와 거래량의 증가, 매물이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다. 대신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대신에 어중간한 자리에 있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혹시라도 이더리움을 공략하실 분들은 440만원이 회복됐을 때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러면 440만원 회복됐으면 꼭대기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대신에 짧은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440에 넘어서 샀으면 410만원에 샀다, 441만원에 샀다, 근데 뭐 438만원 7만원에 끝났다, 팔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가지 않고 한 40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빠졌을 때는 다시 1차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어중간한 자리에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좀 눌렸는데 빨간색인데 좋은데 하고 그냥 막 사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장이 좀 시작이 됐는데 오늘 하루도 조금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제가 언급드렸던 비트코인 캐시 ABC를 좀 놓고 봤을 때 35만 5천원이 붕괴되면 알트코인들 추가 하락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얘가 주도한다라기보다는 분위기상으로 거래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도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35만 5천원 자리가 깨지고 나니까, 그쵸? 요 자리가 지금 깨지고 나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35만 5천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자리인데 30만원 31만원 30으로 봐야 되겠네요. 30만원 자리가 혹시라도 몸통으로 깨졌을 때는 25만원 25만원에서 26만원까지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점 코인들 조정 많이 받았다고 쌀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급할 건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달 내가 8월부터 7월 중순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그냥 막 사요, 들어가서. 그러면 단타 몇 번 치려고 들어가다가 막 돈 괜히 번 거 뭐 100만원 200만원 막 500만원 까먹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수익 났는데 다시 단타 치다 까먹었어요. 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다 있다 그래서 100% 똑같이 한다고 해서 다 갈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참고 사항으로 들으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또 이제 하루 한 템포 한 템포 지나다 보면은 나한테는 좋은 좀 경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너무 아쉬워나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다시 좀 자리를 좀 봐가면서 천천히 진입해도 돼요. 비트코인이 당장에 1억 가지 않아요. 눈 뜨고 나니까 내일이 1억 됐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에라도 탑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볼 수가 있고, 뭐 7천이든 8천이든 어디서 사든 잡을 수는 있어요.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일찍 못 잡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밑바닥부터 몸통 끝까지 다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몸통 끝까지. 중간에 탑승해도 내가 원하는 프로스만 노린다면 그걸로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네, 팩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추가 조정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메이저 코인들과 알트코인 놓고 봤을 때 다시 이제 개별적인 코인들로 사실 뭐 단타를 치든 단기를 치건 하든 봐야 되는데, 다음 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날짜를 보니까 17일인데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그 다음 주 24일까지
셋째 주, 넷째 주 요일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작위로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작위가 시총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빠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얘기들은 많아요. 이 코인이 뭐 출시할 거고, 이 코인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개별적 짝짝짝짝 막 이거 스토리 있게 쫙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상장된 회사가 없어져도요, 그 회사는 돌아갑니다. 주식 시장에서 없어진 거지, 공장이나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요. 똑같아요. 코인도, 코인 지금 주식 상장이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어플이나 뭘 출시해가지고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출시했고 뭐 테마가 있고 지금은 그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팩트로 봐야 되고, 지금이 상승장인지 혹은 사야 될 시기인지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슈거리만 보지 마세요. 이슈거리하고 안 좋은 게 같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비중을 높여서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뭔가 좀 좋아지고 나면, 악재거리가 좀 해소되고 나면 공략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해서 대응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후 시간에 좀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